오늘은 줄상향하고 있는 기관들의 테슬라 PT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PT와 테슬라 주가의 실제 상관관계가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다가오는 테슬라의 딜리버리 이벤트, 그리고 로보택시 산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며 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테슬라의 PT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오늘 345불이었던 기존 PT를 435불로 올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도 원래 500불이었던 PT를 600불로 올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 CNBC 인터뷰에도 출연하여서 테슬라의 시총이 2026년도까지 3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확장함에 따라서 시총 역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변화함에 따라서 기관들의 PT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목격되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 이 자료 역시 2023년 아담 조나스의 PT를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PT를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난 다음에 PT가 올라가고 또 오르고 난 다음에 PT가 올라가고 또 오르고 난 다음에 PT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을 때도 이전에 올렸던 PT를 뚝심 있게 유지하는 모습을 아담 조나스가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2020년도 이후부터는 올렸던 PT만큼 주가가 유지를 하지 못하자 역시 한 박자 늦게 계속해서 PT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면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뒤늦게 반응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담 조나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뚝심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PT를 올렸지만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뚝심 있게 PT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내려간 상황에서 PT를 더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도 다시 한 번 더 PT를 높게 올리고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6개월간 테슬라의 주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자 역시 뒤늦게 PT를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주가에 맞춰서 PT를 내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PT를 상향했을 때는 어느 정도 뚝심 있게 이를 유지하거나 하향을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 보여줬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 또 이때는 PT를 엄청나게 줄였다가 지금은 PT를 다시 엄청나게 올리는 모습을 데나이브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나이브스 씨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가치평가는 조금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지금 자료는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150% 증가한다라고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50%만 보면은 크지 않은 수치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로보택시가 확대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테슬라가 월가에서도 평균치로 봤을 때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99%, 메타 같은 경우 95%인데 이보다 1.5배가 더 높은 테슬라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월가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 증가 원인을 보게 되면 월가에서 말하는 이유가 전기차 더 팔아서 에너지 부분 성장해서 또 그 밖에 기타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로보택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으며,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이는 큰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되며, 이런 서프라이즈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벌써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나이브스 씨 같은 경우 과거 분명 단기 주가에 흔들리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랑 비교하면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예 보법이 다른 PT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누님이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재미난 점이 목표 주가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다른 애널리스트처럼 1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주가가 아니라 4, 5년 뒤를 목표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19년 5월 4일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13불 33센트일 때 2023년에 267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3년이 되었을 때 PT를 발표했을 때 13불이었던 주가는 사실 거의 일치하는 248불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43불이었을 때 2024년 467불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실제 주가는 404불로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테슬라의 주가가 218불이었을 때 타겟 연도를 2025년으로 삼으며 주가가 1000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주가는 440불이며 2025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2027년, 2029년 목표 주가로는 1500불, 2000불, 2600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이 목표 주가를 발표할 때마다 13불짜리가 267불이 된다고 하니까 비웃음을 샀고 실제 이거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성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도 아주 재미난 점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가장 정확하게 맞췄지만 그 기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검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후행 지표를 보여주는 아담 조나스의 PT 변화 같은 건 또 아주 중요한 기사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게 왜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는 지속해서 페이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최근 들어서야 로이터 같은 뉴스의 질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는 사람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로이터나 특정 매체의 이름을 대면 무조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 매체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는 단순히 특정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다, 내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다 믿는다 라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 기사를 어떤 데이터를 인용해서 작성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그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를 이렇게 비판한 이유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8월 유럽 판매량이 BYD보다 작다라는 뉴스를 로이터가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EU 안에서는 이게 분명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는 ACEA에서 발표되는 데이터인데 재미난 점은 EU뿐만 아니라 EU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국가 자료까지 동시에 배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배포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BYD보다 분명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터에서는 더 풍부한 정보가 아닌 그 전체 정보에서 부분만을 떼어서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32.6%나 유럽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BYD와 비교해 보면은 BYD 같은 경우 테슬라보다 분명 판매량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성장률을 보게 되면 280%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BYD가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분기말 푸시 웨이브가 이번에 특히나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ACE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9월달 유럽 선제적인 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달에 비해서 거진 2배 가깝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푸시 웨이브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여서 8월달까지만 본다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9월까지 합치게 된다면 이 영향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BYD의 280% 성장은 이거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역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관련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AJ님이 정리한 누적 잉여 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순수 전기차와 관련된 잉여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돈을 써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해서 유치한 투자 자금을 깎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싸게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팔자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저렴한 전기차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팔지 못해서 분명 신차인데 중고로 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걸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BYD가 보여주고 있는 유럽에서 280% 판매량 증가는 분명 의미 있는 수치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런 뒷배를 활용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 판매는 역시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수치만 보면은 테슬라보다 BYD가 더 뛰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고 관련 맥락을 이야기하면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0월 2일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 3분기 인도량은 현재 월가 기준 컨센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서프라이즈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월가의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은 40만 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40만 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46만 대, 47만 대 정도까지가 위스퍼 넘버로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47만 대를 넘긴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반응 역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기가 텍사스인데, 분기 말 인도를 위한 엄청난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말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딜리버리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딜리버리 이벤트와 관련해서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테슬라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달 초부터 포착해서 정보를 공유하셨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이 바로 딜리버리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곳인데, 바로 이달 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기가 텍사스 딜리버리 센터 로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테슬라 측에서는 개별 고객들에게 기가 텍사스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옵션에 응하게 된다면 하루 동안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3분기 말 대규모 딜리버리 이벤트가 바로 여기서 진행이 될 것이며,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이 행사와 관련된 드론샷을 또 다가오는 며칠 동안 제공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LA 같은 경우 모델 Y를 주문하고자 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월까지로 밀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와 관련해서 인도량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인도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해서 점프가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여전히 상당히 올라간 에너지 설치를 보여주었지만, 성장률을 볼 때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설치량 같은 경우 조금의 딜레이가 있고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점프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번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다음 점프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패턴이 파악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 15일에서 19일 동안 개인, 기관, 헤지펀드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기관만 매수를 이어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은 한국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7일 서학기 및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 2등을 기록했던 게 2배 숏 테슬라입니다. 이처럼 단기 주가에 초점을 맞추고 베팅하는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목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로보택시와 같은 산업 전체를 뒤바꾸고 회사의 가치를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런 내용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 목격된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짭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카메라로는 부족하며 라이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 라이다를 제거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I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데이터만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라이다 데이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기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현장에서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성장 같은 경우 지수 함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초지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수 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배씩, 3배씩 특정 배수로 올라가는 게 지수 함수입니다. 이런 지수 함수를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게 되면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Y축이 1, 10, 100 이런 식으로 배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을 나타내는 게 지수 함수라면 초지수 함수는 이 로그 스케일에서마저 직선이 아닌 우리가 흔히 보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게 초지수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로보택시가 20대 내외가 운영되고 있는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함께 다가오는 4분기 분명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들도 등장하며 테슬라의 주가는 항상 그래왔듯이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의 가치를 이해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 지점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테슬라 주가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초지수 함수가 펼쳐지게 되는 다가오는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